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오늘은 간추린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임금과 인사,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줄이는 내용의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본청과 투자 출연 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고 민간 위탁 분야는 1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위탁은 고용 승계를 최소 80% 이상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반쪽짜리 정규직이 되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의 절반이 안 되는 경우 내년에는 60%, 2018년에는 7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시장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칭 일자리 기명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환노위 차원에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 발의로 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른바 채용장사, 고용세습과 같은 고용시장 내 비리와 부조리 때문에 돈 없고 이른바 백 없는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직장인, 또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 모두 기록적인 폭염 탓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겁니다. 16일이면 마지막 복날인 말복인데요. 대형마트 업계가 17일까지 보양식 재료를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입맛도 기력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워낙 더워서 어디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그냥 삼계탕이나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역대급 폭염에 대형마트들이 말복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 마트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 원어치의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kg 토종닭 2마리는 11,040원, 국내산 백숙용 연계는 1,980원입니다. 대량 양식 계약을 맺어 상품화한 민물메기 매운탕은 한 팩에 12,800원이고 국내산 민어와 바다장어, 횡성 한우 등도 20% 싸게 내놨습니다. 역대급 무더위를 맞아 입맛에 맞는 보양식을 드실 수 있게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고 물량도 역대 최대로 준비하였습니다. 홈플러스도 말복 보양식 대전을 진행합니다. 만원짜리 한 장으로 850g 황금닭 2마리 또는 700g 생닭 3마리를 살 수 있고 1인 가구를 위한 간편식 삼계탕 3종은 7,980원입니다. 또 거봉과 머스크메론 등 제철 과일을 저렴하게 팝니다. 롯데마트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길러지고 도축된 닭을 6,900원에 팔고 활전복과 아프리카 민물장어도 선보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이 잔뜩 깔리고 또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1년 전 보안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지만 큰 변화가 없어서 금융당국이 이행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전자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각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2015년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지난 6월 말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 폐지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금융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은행권 중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6곳으로 이들 서비스도 많은 금액을 송금할 때는 일회용 비밀번호, OTP 같은 부가인증 절차를 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회사별 추진 사항을 IT 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소액 송금,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
금감원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평균 4개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금융권이 사고 발생 시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등은 없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조선소 밀집 지역인 경남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경남 지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작년 2분기 대비 1.2%로 전국 평균 6%의 5분의 1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조선산업 지역인 울산도 증가율이 2.7%에 머물렀습니다.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울산이 증가율 1.6%로 전국 최하위였고 전북이 2.2%, 경남이 3%를 기록해 이들 조선산업 지역이 모두 전국 평균인 3.7%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반면 제주는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세로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스몬비가 있는데 바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몬비 운전의 위험성,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복궁 근처 도로. 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누르는 운전자도 있고 심지어 오토바이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 운전자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에 비유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하고 게임 문자 보내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피해가요,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 뒤따라가다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 수원에서는 스몬비 운전자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흰색 차 운전자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옆 차로를 침범했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 차를 피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시속 60km로 주행할 경우에 문자 확인을 위해서 2초간만이라도 전방에서 눈을 떼면 약 35m 정도를 눈을 감고 달리게 되어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몬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으로 신호 위반 수준에 그치는 데다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몬비 운전에 대해 관련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을 찾아 미래 유망기술 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기업들과 협력해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ICT, BT,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산업구조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숙련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휴가 떠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가 만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올해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에는 이색적인 물놀이 기구가 들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들어선 대형 워터 슬라이드. 10m 높이에서 150m 내리막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릴을 선사합니다. 해수욕장 못지않게 올여름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 주변에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공간도 조성돼 있습니다. 백사장으로는 전국 최초로 150m짜리 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준비하였고 그 옆에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도 준비하였는데 달 15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서부산의 명소인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대형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수욕과 워터파크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날도 많이 더운데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광안대교를 마주한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이색 놀이기구가 피서객들을 맞습니다. 바닥에서 반동을 일으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트램펄린 등 4개 놀이기구가 올해 처음으로 백사장 앞바다에 설치됐습니다. 언제든지 공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어우러진 다양한 워터파크 시설이 피서객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재용입니다. (54만) 취업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강설이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인터넷 취업 카페에는 증명사진 올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금융권 지원하는데 제 사진 좀 평가해주세요. 안경을 쓰는 게 낫나요? 벗는 게 낫나요? 이렇게 증명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부탁하는 건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학력, 학점, 자격증 등 각종 스펙을 올리고 서로 평가를 해주는 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취준생에게 스펙이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소위 9대 스펙이라는 게 기본이라고 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인턴, 사회봉사, 성형. 이게 바로 9대 스펙인데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취업난에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면서 취준생들의 스펙만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잉 스펙으로 경제적 낭비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이런 스펙 경쟁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확정 고시하면서 토익이 500점이라도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요, 취업의 치트키가 된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기업은 소위 꿈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취업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NCS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취업의 치트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NCS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NCS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NCS는요, 우리말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말합니다. 스펙만 쌓게 만드는 기존의 채용 방식을 직무 중심,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가 각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 소양을 표준화하고 공시화한 겁니다. 직무 구분은 먼저 금융, 보험, 경영, 회계같이 산업 기준으로 24개를 나누고요. 이를 다시 직종 등에 따라서 847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수준별로 1에서 8까지 등급을 매겨서 총 1,599개 능력 단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야별 분류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국가가 나서서 직무 능력의 기준을 만든다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NCS라는 제도,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세계 150여 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NCS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 NOS가 있고요. 미국에는 NSS, 호주에 NCS 등이 있습니다. 특히 NCS 발상지로 불리는 영국에서는 이미 70년 전부터 2만여 종류의 직업과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 인재를 길러내는데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이런 막연한 방향성만 있어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게 사실인데요. 국가가 정해준 표준이 있다면 더 이상은 헤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NCS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NCS는요, 지난 2002년부터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닌 산업 현장의 수요가 잘 반영된 실용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12,000여 명의 산업 교육 현장의 민간 전문가를 NCS 개발에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또 민간 기업 가운데서도 분야별로 30에서 50개의 대표 기업이 참여해서 총 27,000여 개의 기업의 의견이 NCS 개발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투입되고요. 또 실제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있었던 만큼 NCS가 취업 현장에 가져올 효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NCS 채용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효율입니다. 능력과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을 하면 기업에서는 맞춤형 인력을 구할 수 있고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업무와 무관한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되겠죠. 또 불필요한 묻지마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안전공사는 NCS를 적용한 이후에 경쟁률이 53.1대 1에서 18.3대 1로 낮아지고요. 응시율은 78.1%에서 82.5%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과열된 취업 시장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됐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취업문을 통과했지만 막상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직군, 또 직무를 미리 이해하고 입사하는 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투입된 후에 생각했던 일과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갈등이 조기 퇴사로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고민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NCS의 도입이 신입 직원들의 직장 적응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예로 서부발전의 경우에 NCS 채용 후에 신입사원의 중도 퇴사율이요. 지난 2013년 9.3%에서 2014년 7.8%, 지난해에는 1.5%로 확실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직무를 미리 이해하고 왔기 때문에 신입사원 교육기간도 기존의 41주에서 28주로 3개월 정도나 단축됐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NCS가 취업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우리 취준생들도 또 발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NCS 기반 채용이 적용되면 채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제는 구인 공고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직 영명 구인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이런 채용 공고가 이제는 필요한 직무 능력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서류 전형 역시 해외 봉사나 토익 같은 직무와 무관한 스펙 대신에 직무 관련 자격이나 경험 등의 항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필기나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로 직무 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렇게 달라진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NCS 채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정부 주도하에서 NCS 채용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NCS는 2013년 일부 공공기관 위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요. 지난해 130개에서 올해 230개 공공기관이 이 방식으로 신입과 경력 직원을 뽑고 있는데요. 지난 22일이었죠. NCS가 정부 지침으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부처 321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NCS를 집중 공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NCS가 확정 고시된 직후였죠. 지난 8월 4일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직업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서 취준생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NCS의 향후 정책 방향, 또 준비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CEO를 하는 분들이 40년 전에 대부분 그 대기업들 중소기업 아닐 거라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앞으로 이 직무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능력 중심 인력 운영. 아마 그게 금년도에 현장에서 기업들 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중간에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합심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학계나 연구소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힘을 합쳐서 개별 기업의 컨설팅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정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업준비생들에게 진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다양하게 국가가 지원돼주고 학교가 마련한 소위 일체험형 실습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에는 IPP라고도 하고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뭘 더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느끼고 알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네, 고용부 장관에게서 직접 듣는 가장 정확하고 알찬 NCS 정보.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요. 8월 19일 직업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NCS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NCS 준비를 위한 첫걸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아직도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 NCS가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NCS 상설 설명회가 8월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취업 진로 지도를 맡은 교사와 교수 등을 대상으로요, NCS의 개념, 또 정책 방향, 능력 중심 채용의 변화 내용 등을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설명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이렇게 총 6개 지역에서 시행이 됩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고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고공행진 중인 실업률까지 정말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이 NCS 도입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디 공들여 만든 새 제도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